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태양이 마가렛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두드렸다. 짙은 커피향이 좁은 부엌에 가득 퍼졌다. 마가렛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낡은 의학교재를 펼쳤다. 25살 멕시코계 미국인인 그녀는 낮에는 가정간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의대 진학을 꿈꾸며 공부했다. 할머니의 유산 덕분에 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삶은 늘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옆집은 더욱 그랬다. 샘과 아나, 부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에단과 알렉스. 샘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얇은 벽 너머로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가렛은 할머니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겪었던 고난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는 부모에게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주고 늘 강인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쳤다. 옆집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그녀의 환자는 쿠바계 미국인인 85세의 에르난데스 씨였다. 그는 몸이 약해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했다. 마가렛은 그를 돌보며 그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쿠바에서의 삶, 미국으로 이민 온 초창기의 고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추억까지. 에르난데스 씨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더욱 키워주었다. 오늘도 마가렛은 에르난데스 씨의 집으로 향했다. 마가렛, 오늘도 고맙네. 자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다네. 에르난데스 씨의 따뜻한 미소는 마가렛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가렛은 그에게 혈압을 재주고 약을 챙겨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옆집에서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거칠었고 아나의 흐느낌은 더욱 절박하게 들렸다. 마가렛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파트 문 앞에 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에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가렛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옆집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에단과 알렉스가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며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마가렛은 아이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마가렛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옆집의 불안한 정적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아파트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살폈다. 아나가 7살 난 알렉스를 안고서 있었다. 9살에 다는 엄마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아나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마가렛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아나의 눈과 마주친 순간 마가렛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들어와요, 아나. 마가렛은 아나와 아이들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 안으로 들였다. 에단과 알렉스는 낯선 환경에 잔뜩 겁먹은 모습이었다. 마가렛은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건넸다. 아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아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해요, 마가렛.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마가렛은 아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아나는 샘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이제는... 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마가렛은 아나의 뺨에 있는 붉은 자국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아나에게 샘과 헤어질 것을 권유했다. 아나,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샘과 떨어져야 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샘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마가렛은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가렛은 아나에게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혼자 남겨졌던 어린 시절,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마가렛은 아나에게도 할머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며칠 동안 아나와 아이들은 마가렛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마가렛은 아나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나는 은행에서 격리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마가렛은 아나의 이력서를 수정하고 면접 연습을 도와주었다. 며칠 후 아나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비록 예전처럼 높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아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마가렛은 에단과 알렉스의 학교 공부도 도와주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력과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학교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특히 영어와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았다. 마가렛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가렛을 경계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격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가렛은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갔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전시물에 신기해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마가렛은 아이들에게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마가렛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마가렛은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아나가 직장을 구한 후 마가렛은 아나와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집값은 비쌌고 아나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마가렛은 할머니에게 받은 유산의 일부를 아나에게 빌려주기로 결심했다. 아나, 이 돈으로 새 아파트를 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갚는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요. 아나는 마가렛의 호의에 감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가렛,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 돈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쓰세요. 나는 어떻게든. 마가렛은 아나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아나, 당신의 미래가 곧 아이들의 미래예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돈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나는 마가렛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나와 아이들은 마가렛의 도움으로 작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비록 샘과 함께 살던 집보다 훨씬 좁았지만 그곳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나는 마가렛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마가렛, 당신은 나의 은인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마가렛은 아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나, 우리는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나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에단과 알렉스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 마가렛은 퇴근 후 종종 아나의 집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마가렛을 리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마가렛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가렛은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마가렛은 옆집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샘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나의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마가렛은 깜짝 놀라 문으로 달려갔다. 샘은 문을 두드리며 아나에게 나오라고 소리쳤다. 아나, 나와, 당장 나오라고. 마가렛은 문을 열고 샘에게 다가갔다. 샘, 진정하세요. 아나는 여기 없어요. 샘은 마가렛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아나를 숨겼지.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라고. 마가렛은 침착하게 말했다. 샘, 아나는 당신과 헤어졌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샘은 마가렛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마가렛은 겁에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샘, 제발 그만하세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샘은 마가렛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마가렛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마가렛은 경찰에게 샘의 폭력적인 행동과 아나와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은 마가렛의 이야기를 듣고 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샘이 체포된 후 아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샘에 대한 걱정과 연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샘이 괜찮을까요? 마가렛은 아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나, 당신은 이제 샘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아나는 마가렛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몇 주 후, 마가렛은 의대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나, 나 의대 합격했어. 드디어 내 꿈을 이뤘어. 아나는 마가렛의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마가렛, 정말 잘 됐어. 내 꿈을 응원할게. 마가렛은 아나와 아이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마가렛의 합격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마가렛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다. 샘이었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맨 정신으로 마가렛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마가렛,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마가렛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샘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샘은 봉투를 마가렛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 진단서예요. 난 이제 술을 끊었어요. 2달 동안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마가렛은 봉투를 열어 진단서를 확인했다. 샘의 말은 사실이었다. 샘은 마가렛에게 아나와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가렛, 제발. 나 아나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다시는 술에 손대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마가렛은 샘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나에게 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했다. 마가렛은 아나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샘이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아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정말 샘이 변했을까요? 마가렛은 말했다. 아나, 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아나는 고민 끝에 샘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샘에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샘이 변했다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아나는 공원에서 샘을 만났다. 에단과 알렉스도 함께였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샘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에단, 알렉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샘의 품에 안겼다. 샘은 아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나,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술에 손대지 않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게.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나는 샘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샘, 당신이 변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샘은 아나의 단호한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존중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아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술을 완전히 끊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게요. 하지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샘은 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샘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이었다. 마가렛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나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가렛은 의대 입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에르난데스 씨의 간병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나는 은행에서 정규직으로 승진했고 에단과 알렉스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샘은 꾸준히 AA 모임에 참석하며 술을 끊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가렛은 할머니의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하고 아나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나와 아이들은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샘도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마가렛은 할머니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고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시간은 흘러 마가렛은 의대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힘든 학업과 병원 실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아나와 아이들과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아나는 은행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에단과 알렉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샘은 꾸준히 AA 모임에 참석하며 술을 끊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졌다. 그는 아직 아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가렛은 아나와 아이들을 자신의 아파트에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마가렛의 방에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나는 마가렛에게 자신의 승진 소식을 전했다. 마가렛, 나 승진했어.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됐어. 마가렛은 아나의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마가렛이 문을 열자 샘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아나와 아이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마가렛은 샘을 아파트 안으로 들였다. 샘은 아나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아나, 축하해요. 당신의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나는 샘의 진심 어린 축하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샘은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건넸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가렛은 샘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나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아나, 샘은 정말 변했어요. 당신 도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아나는 마가렛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마가렛, 나도 샘이 변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마가렛은 아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아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아나, 당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샘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는 마세요. 그는 당신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샘은 꾸준히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아나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했다. 그는 아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아나는 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가렛은 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나, 이번 주말에 에르난데스 씨 댁에 함께 가는 게 어때요? 에르난데스 씨께서 당신과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나는 흔쾌히 마가렛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에르난데스 씨를 만난 아나와 아이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에르난데스 씨는 아이들에게 쿠바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을 건네며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날 저녁 에르난데스 씨는 마가렛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쿠바에서의 혁명, 미국으로의 망명,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 그는 마가렛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마가렛, 자네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항상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길 바라네. 마가렛은 에르난데스 씨의 말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에르난데스 씨처럼 따뜻하고 인간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그때 샘이 에르난데스 씨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아나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었다. 아나는 샘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샘은 아나와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네고 함께 에르난데스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술을 끊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나는 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다. 에르난데스 씨는 아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나, 샘은 이제 정말 변했어. 자네도 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인생은 짧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네.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네. 아나는 에르난데스 씨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샘을 바라보았다. 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나는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샘,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샘은 아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에단과 알렉스도 엄마와 아빠가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웃었다. 마가렛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나와 샘,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시간은 흘러 마가렛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에르난데스 씨의 가르침을 따라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었다. 아나와 샘은 다시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에단과 알렉스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청년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마가렛의 도움을 잊지 않고 그녀에게 감사하며 살아갔다. 마가렛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늦은 밤, 마가렛은 병원 당직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환자들을 돌본 후였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가렛. 마가렛은 눈을 떴다. 당직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눈을 감았. 마가렛 잊지 않았겠지. 다시 한번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마가렛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당직실 문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 마가렛은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가렛에게 다가왔다. 마가렛, 잘 지내고 있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전과 다름없이 다정했다. 마가렛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가렛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마가렛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네가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마가렛은 할머니와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마가렛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가렛은 할머니에게 의대 생활의 어려움과 기쁨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마가렛에게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마가렛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마가렛,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내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할머니는 마가렛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사라졌다. 마가렛은 눈을 떴다. 당직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꿈을 꾼 것이었다. 마가렛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록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자신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가렛은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몇 년 후, 마가렛은 어엿한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에르난데스 씨의 가르침을 따라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치료와 따뜻한 위로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응급실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샘이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마가렛은 곧바로 샘의 수술을 집도했다. 긴장되고 숨막히는 시간이 흘러갔다. 마가렛은 온 힘을 다해 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샘은 의식을 되찾았다. 아나와 아이들은 샘의 병실을 찾았다. 그들은 샘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샘은 아나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아이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아나는 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마가렛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샘에게 다가가 말했다. 샘, 이제 건강하게 회복해서 아나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세요. 샘은 마가렛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가렛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마가렛은 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샘,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삶을 찾은 거예요. 나는 그저 당신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마가렛은 샘의 가족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사가 된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에단과 알렉스는 어른이 되었다. 에단은 마가렛의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었고, 알렉스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을 딛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가렛은 은퇴 후에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꾸준히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사랑과 에르난데스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상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마가렛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아나와 샘, 그리고 에단과 알렉스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가렛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가렛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마가렛은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